유나가 살아있어요.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팔고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나를 빼닮은 꼬마가 있었다고요. 재벌그룹 회장이 매서운 겨울밤 변두리 교차로에서 발견한 것은 7년 전 사라진 전 아내와 자신을 꼭 닮은 7살 꼬마였습니다. 얇디얇은 옷차림으로 붕어빵을 굽고 있는 여자, 그 옆에서 종이봉투를 건네며 환하게 웃는 아이. 재벌 회장의 아들이 왜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팔고 있었던 걸까요? 그는 오열하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것은 충격적인 한마디였습니다. 과로하면 환각도 본다더라. 어서 집에 와서 쉬어. 7년간 감춰진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자신의 핏줄을 길바닥에 내버린 가족들을 향해 시작되는 재벌 회장의 치밀한 복수. 과연 그는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7년간 숨겨진 진실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태경그룹 본사 빌딩 48층 회장실. 해가 진 지 오래인 밤, 넓은 회장실 안에는 책상 위 스탠드 하나만 외롭게 켜져 있었죠. 그 불빛 아래로 강지훈이 턱을 괴고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엎어져 있었는데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는 젊은 여자의 얼굴이 담겨 있었어요. 강지훈이 사진을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유나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5년 동안 수백 번은 되뇌었을 그 이름이 텅 빈 회장실에 공허하게 울렸죠. 그때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장님, 사모님께서 저녁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1시간째 연락을 드리는데 받지 않으셔서요. 알았어. 들어간다고 전해. 수화기를 내려놓은 강지훈의 입꼬리가 일그러졌어요.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귀에 걸릴 때마다 가슴이 돌덩이를 삼킨 것처럼 묵직해졌습니다. 한유라. 어머니의 자해 소동과 그룹 위기 조작에 지쳐 받아들인 정략 결혼의 상대였죠. 강지훈이 재킷을 집으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집이라 그래, 가긴 가야지. 지하 주차장에 내려선 강지훈은 수행기사의 차를 지나쳤어요. 회장님, 차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직접 몰겠다. 들어가 봐.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제가 모시는 게 됐다니까. 강지훈은 구석에 세워둔 평범한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히터도 켜지 않은 채 차를 출발시킨 강지훈의 손가락이 핸들 위에서 떨리고 있었죠. 차는 도심을 벗어나 어두운 외곽으로 향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 대신 늘 그랬듯 서윤아의 흔적을 찾아 변두리 골목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12월의 칼바람이 차 유리창을 때리고 변두리 교차로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강지훈이 브레이크를 밟고 멈춰선 그때 창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교차로 모퉁이에 낡은 포장마차 하나가 서 있었죠. 찢어진 천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붕어빵 틀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가 눈발 사이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얇디얇은 회색 패딩을 입은 여자가 반죽을 떠넣고 있었고 그 옆에 작은 꼬마가 종이봉투를 손님에게 건네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드세요. 우리 엄마가 만든 붕어빵이 제일 맛있어요. 서윤아가 아이의 목도리를 여며주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손님한테 너무 큰 소리 치면 깜짝 놀라시잖아. 에이 엄마, 크게 말해야 들리지. 바람이 이렇게 센데. 이 녀석이. 강지훈의 손이 핸들 위에서 굳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췄다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의 옆모습, 반죽을 뜨는 손놀림, 고개를 숙이는 각도.
7년이라는 시간이 지운 줄 알았던 기억의 조각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죠. 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목도리 위로 드러난 눈매, 웃을 때 한쪽만 깊게 파이는 보조개. 어린 시절 앨범에서 수도 없이 본 자기 자신의 얼굴이었어요. 강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앞유리를 닦아냈습니다. 내 아이야, 저 아이가 내 아이라고. 이를 악물고 있는 턱뼈가 귀 아래까지 불룩하게 튀어나왔습니다. 그때였어요. 유흥가 쪽에서 건장한 남자 서너 명이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붕어빵을 집어 한 입 베어 물더니 바닥에 뱉었죠. 에이씨, 뭐야 이게. 반죽이 날 것이잖아. 이런 걸 팔아? 서윤아가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새로 굽고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기다려? 이 추위에 누가 기다려? 닥치고 당장 내놔. 다른 남자가 판대를 발로 걷어차자 종이봉투와 잔돈통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서윤아가 무릎을 꿇고 동전을 주워 담으며 애원했습니다. 손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게 저희 하루벌이에요. 제발이요. 하루벌이? 이런 데서 장사하면 길이 더러워진다고. 눈치가 없어? 제일 덩치가 큰 남자가 서윤아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서윤아가 포장마차 기둥에 등을 부딪히며 얼굴을 찡그렸죠. 그 순간 하늘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 앞을 가로막았어요. 엄마 때리지 마세요. 왜 우리 엄마를 때려요? 나쁜 사람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지만 아이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늘아, 뒤로 가. 엄마 뒤에 숨어 있어. 제발. 싫어. 엄마 아프잖아. 남자가 코웃음을 치며 아이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이 꼬맹이가 어디서 어른한테 대들어? 그 찰나 쾅. 운전석 문이 열렸어요. 강지훈이 단숨에 달려가 남자의 팔목을 낚아채 비틀었습니다. 우두둑 관절이 꺾이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졌죠. 으악! 뭐야 이 자식이. 강지훈이 남자를 바닥에 내리꽂으며 말했습니다. 여자하고 애한테 손을 대? 꺼져. 당장. 달려드는 나머지 취객들을 순식간에 제압한 강지훈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일어섰어요. 주먹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남자가 악을 썼죠. 야, 너 뭔데 남의 일에 끼어들어. 강지훈이 멱살을 틀어쥐고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한 번만 더 입을 열어봐. 그때는 목을 꺾어버린다. 취객들은 겁에 질려 비틀비틀 도망쳤어요. 그때 강지훈과 서윤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윤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두 눈이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안 돼, 안 돼. 엄마, 왜 그래? 저 아저씨가 우리 도와줬잖아. 엄마, 왜 울어? 하늘아, 빨리 가자. 지금 당장. 어서. 서윤아가 아이의 손을 잡아 끈 채 어두운 골목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윤아, 나야. 잠깐만. 제발. 하지만 서윤아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눈발 사이로 두 모자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다 사라졌습니다. 강지훈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눈 위에 찍힌 작은 발자국을 손끝으로 더듬으며 목이 메었습니다. 내 핏줄이 이런 추운 데서 붕어빵을 팔고 있었다고. 강지훈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이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훈아, 이 시간에 웬일이니? 유라가 저녁 차려놓고 기다린다는데 어디야? 어머니, 유나가 살아있어요. 뭐?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팔고 있었어요. 이 추운 밤에 얇은 옷 하나 걸치고요. 그리고 옆에 나를 빼닮은 꼬마가 있었다고요. 7살짜리 내 아들이요.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여사의 숨소리가 미세하게 가빠지는 게 느껴졌죠. 지훈아, 지금 무슨 헛소리야. 유나는 7년 전에 돈 들고 딴 남자랑 도망간 여자야. 그걸 아직도 못 잊었니? 제가 두 눈으로 봤다고요. 네가 미쳐서 닮은 사람을 본 거겠지. 과로하면 환각도 본다더라. 어서 집에 와서 쉬어. 강지훈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당황한 사람이 태어난 척할 때 나오는 빠른 말투와 과장된 걱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엄마 말이 맞잖아. 쓸데없는 생각 집어치우고 들어와.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피곤했나 봅니다. 전화를 끄는 강지훈이 중얼거렸습니다. 환각이라 아들이 울면서 전화하는데 걱정은 안 하고 없는 일로 만들기 바쁘시네. 같은 시각 이 여사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내선 전화를 들었어요. 유라야, 당장 내 방으로 와. 지금 바로. 5분 뒤 실크 가운 차림의 한유라가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대체 무슨 일이세요? 이 밤에 지훈이가 유나를 봤어. 길거리에서 붕어빵 팔고 있었대. 옆에 지훈이 닮은 꼬마까지 있었다고 해. 한유라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굳었죠. 그 여자가 살아있어요? 7년 전에 깔끔하게 내쫓은 줄 알았는데 웃을 때가 아니야. 지훈이가 울면서 전화했어. 그 애가 그냥 넘어갈 성격이겠어? 한유라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 여사가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7년 전에 유나 처리할 때 썼던 심부름센터 소장이야. 이번에도 맡긴다. 이번엔 어떻게 해요? 돈은 얼마든 줄 테니까 유나 모자를 흔적도 없이 외국으로 보내. 이번엔 영영 못 돌아오게. 좋아요. 대신 이번엔 확실하게 해주세요. 7년 전처럼 허술하게 하시면 안 돼요. 2번 같은 실수를 할 것 같아? 넌 지훈이 앞에서 모르는 척만 해. 그건 제가 더 잘하잖아요. 이 여사가 심부름센터 소장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강지훈이 저택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거울에 비친 얼굴에 눈물 자국을 손등으로 닦고 표정을 지웠습니다. 어머, 이제 오는 거야? 밥 차려놓은 지 2시간이야. 미안. 회의가 길어졌어. 매일 회의 핑계야. 나 혼자 기다리는 기분이 어떤 줄 알아? 알았어. 고맙다. 먹자. 한유라가 와인잔 너머로 강지훈을 살폈지만 강지훈은 국을 떠먹으며 무심한 표정을 끝까지 유지했죠. 오늘 유난히 피곤해 보여. 무슨 일 있었어? 없어. 연말이라 결제가 밀렸을 뿐이야. 그래, 다행이고. 식사를 마친 강지훈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비밀 보안 전용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머릿속에만 담아둬.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오늘 밤 내가 차를 세웠던 교차로에 가. 포장마차잔에 전부 치워. 그리고 지난 7년간 어머니가 뭘 했는지, 유나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출입국 기록, 심부름센터 돈 흐름, 보육원 서류, 전부. 범위가 상당합니다. 이 여사님 쪽을 건드리면 노출 위험이. 그래서 네가 하는 거야. 어머니한테도 유라한테도 한마디라도 세면 끝이야. 알겠나? 목숨 걸고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강지훈이 서재 천장을 올려다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기다려라. 한 놈도 빠짐없이 끝장을 내줄 테니까. 서재의 시계가 자정을 알렸어요. 그 밤 눈은 새벽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의 은밀한 조사가 시작된 지 며칠이 지났어요. 강지훈은 매일 새벽 서재에서 보안 전화를 확인하며 보고를 기다렸습니다. 낮에는 이사회와 회의를 소화하고 밤이면 서재 문을 잠근 채
비서실장과 통화를 이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비서실장에게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장님, 7년 전 기록을 추적하다가 결정적인 것들을 확보했습니다. 말해. 먼저 출입국 기록입니다. 이 여사님께서 보여주신 윤아 전 사모님의 출국 기록은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심부름센터 소장이 브로커를 통해 가짜 출입국 도장을 만들었고 그 대가로 이 여사님 차명 계좌에서 3억이 빠져나갔습니다. 강지훈의 손가락이 책상 위에서 멈췄어요. 계속해. 보육원 건입니다. 윤아 전 사모님이 자란 보육원에 철거 용역이 실제로 투입됐습니다. 용역 업체 계좌를 추적하니 한유라 사모님 친정인 HJ그룹 계열사에서 돈이 나왔고요. 그리고 당시 보육원 원장이 협박 전화를 몰래 녹음해둔 녹취록이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녹취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한유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원장님 간단해요. 서윤아가 오늘 안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안 찍으면 그 보육원 애들 전부 길바닥에 나앉게 될 거예요. 내일 아침이면 포클레인이 들어갈 테니까 잘 생각하세요. 강지훈의 턱 근육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책상 모서리를 틀어진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회장님. 7년 전 회장님 해외 출장 중에 이 여사님과 한유라 사모님이 윤아 전 사모님을 본가로 불러냈습니다. 조작된 횡령 장부를 들이밀고 이혼 서류에 지장을 찍게 한 뒤 경호원들을 시켜 지방 교회 버스 터미널에 강제로 내려놓았습니다. 강지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버스 터미널에 버렸다고? 네. 그리고 윤아 전 사모님은 그날 산부인과에서 임신 판정을 받고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강지훈이 벽에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쿵. 임신한 몸으로 그걸 알면서 내쫓은 거야? 아닙니다. 윤아 전 사모님이 임신 사실을 끝까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아이마저 빼앗길 것을 직감하고 스스로 함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지훈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어요. 서재 바닥에 주저앉은 강지훈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신음을 토했습니다. 윤아 혼자서 그걸 다 감당한 거야. 이후 윤아 전 사모님은 신분을 숨기고 달동네 단칸방에서 만삭의 몸으로 식당 주방 보조를 전전하며 홀로 하늘이를 출산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강지훈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얼굴을 감싼 손가락 사이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이야. 거짓말에 속아서 윤아를 찾겠다고 5년을 헤맸어. 그동안 어머니는 내 아내를 내쫓고 내 아이를 길바닥에 버려놓고 내 앞에서는 걱정하는 어머니 노릇을 했다는 거잖아. 강지훈이 천천히 일어서며 목소리를 가라앉혔죠. 비서실장, 유라가 갤러리 관장직 이용해서 뒤에서 뭘 하는지 알고 있나? 미술품 비자금 정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 장부까지는. 갤러리 지하 금고 세 번째 서랍에 이중 장부가 있어. 수백억 원대 탈세 장부야. 통째로 복사해서 따로 보관해. 그리고 어머니 차명 주식 계좌 목록도 전부 정리하고 국세청 고발망에 넣을 수 있도록 준비해. 이 여사님과 사모님 두 분을 동시에 겨냥하시는 겁니까? 둘 다 끝장이야. 하나도 남김없이. 지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무렵 이 여사와 한유라는 심부름센터 직원들을 풀어 윤아가 붕어빵을 팔던 동네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어요. 이 여사가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뭘 뒤지고 있는 거야? 포장마차 하나 끌고 다니는 여자를 아직도 못 찾았어? 사모님, 그 여자가 사건 이후로 집 밖을 안 나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입을 꽉. 돈을 더 줘. 얼마든 줄 테니까 빨리 찾아내란 말이야.
한유라가 옆에서 팔짱을 끼며 말했죠. 어머님, 그 여자가 숨었다는 건 들킨 걸 안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빨리 움직이셔야 해요. 내가 모를 것 같아? 닥치고 기다려. 이 여사가 다시 전화기에 대고 으르렁댔어요. 일주일 안에 주소 못 찾으면 그 돈 전부 토해내. 알아들었어? 같은 시각 유나는 달동네 단칸방에서 불도 켜지 못한 채 하늘이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찬바람에 아이의 몸이 떨리고 있었죠. 엄마, 우리 붕어빵 안 팔아? 나 붕어빵 팔고 싶은데. 하늘아, 조금만 쉬자. 엄마가 좀 아파서. 엄마 어디 아파?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하늘이만 있으면 다 괜찮으니까. 유나가 아이의 머리를 쓸어내리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강지훈의 얼굴을 본 순간부터 7년 전 기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하나만 약속해 줄까?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하늘이 꼭 지켜줄게. 알겠지? 알겠어, 엄마. 나도 엄마 지켜줄게. 나 이제 다 컸으니까. 유나가 아이를 더 꼭 안았습니다. 창밖에서 매서운 바람소리가 단칸방의 얇은 벽을 흔들었어요. 그날 밤 강지우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한 통 더 걸었습니다. 유나 모자 현재 주소지를 파악해. 어머니 쪽 미행이 붙었을 테니 직접 접근하지 말고 원거리에서만 확인하고 은밀하게 경호 인력을 배치해. 알겠습니다. 이 여사님 쪽에서도 같은 동네를 뒤지고 있을 텐데 겹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온 강지훈에게 한유라가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아직 안 잤어? 요즘 왜 이렇게 늦게까지 서재에 박혀 있어? 연말 실적 보고서 검토 때문에. 올해 숫자가 영 안 좋아서 손볼 때가 많아. 그래. 회사 일은 내가 모르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 응. 먼저 자. 한유라의 눈이 강지훈의 뒷모습을 가만히 쫓았지만 강지훈은 서재 문을 닫으며 낮게 중얼거렸죠. 아직은 때가 아니야. 증거가 완벽해질 때까지 참아야 해. 그로부터 사흘 뒤 비서실장에게서 다시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회장님, 이 여사님 쪽 심부름센터가 유나 전 사모님의 정확한 거주지를 특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 미행이 아니라 폭력 조직 인원을 대거 투입하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뭐라고? 납치 규모의 인원입니다. 이 여사님이 즉각 실행을 승인한 것 같습니다. 강지훈이 책상을 내리쳤어요. 당장 경호 인력 증원해. 유나한테 손끝 하나 닿게 하면 안 돼. 이미 추가 투입 중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충돌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 알겠나? 목숨 걸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강지훈의 손가락이 멈추지 않고 떨렸어요. 달동네 단칸방에 숨어있을 유나와 하늘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강지훈이 이를 악물며 창밖의 어둠을 노려봤죠. 제발 늦지 않게 해줘. 서재 밖으로 매서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폭력 조직의 납치 작전이 시작된 자정 무렵이었어요. 달동네 골목은 가로등 하나 없이 캄캄했습니다. 검은 승합차 2대가 소등한 채 좁은 골목 입구에 멈춰섰죠. 차 문이 열리고 쇠파이프를 든 남자 대여섯 명이 소리 없이 내렸습니다. 선두에 선 사내가 손짓으로 방향을 가리키자 조직원들이 일렬로 유나의 단칸방을 향해 움직였어요. 쿵, 쿵, 쿵. 거친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낡은 현관문이 한 번에 박살났어요. 야! 잠들어 있던 유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쇠파이프를 든 남자들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죠. 선두의 사내가 유나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소리 질러봐. 한마디만 더 하면 이 쇠파이프가 네 머리통에 꽂힌다. 살려주세요. 제발. 유나가 바닥에 엎드린 채 신음을 흘렸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자고 있던 하늘이가 깨어나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엄마, 무서워. 다른 조직원이 하늘이의 목덜미를 잡아채며 일으켜 세웠죠. 닥쳐, 이 꼬맹이야. 울면 엄마가 더 다쳐. 엄마, 엄마 놔줘요. 나쁜 사람들. 하늘이가 발버둥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유나가 바닥에서 기어가 조직원의 다리를 두 팔로 붙잡았어요. 제발 아이한테는 손대지 마세요. 제발이요. 뭐든 할게요. 뭐든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아이만은 제발. 시끄러워. 사내가 유나의 손을 발로 짓밟았습니다. 으악. 유나가 비명을 삼키며 손을 움켜쥐었죠. 끌어. 승합차에 태워. 부두에서 배가 기다리고 있어. 조직원 둘이 유나의 양팔을 잡아 끌고 다른 한 명이 울부짖는 하늘이를 안아들었어요. 엄마, 엄마, 하늘아, 하늘아. 유나가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남자들의 힘에는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골목으로 끌려 나온 유나와 하늘이를 승합차에 밀어 넣으려는 그 순간이었어요. 기익. 검은색 대형 세단 여러 대가 좁은 골목 양쪽을 막아세우며 급정거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골목을 대낮처럼 밝혔죠. 세단 문이 동시에 열리며 건장한 경호원 10여 명이 쏟아져 나왔어요. 검은 정장에 이어피스를 낀 그들이 삼단봉을 빼들며 순식간에 조직원들을 포위했습니다. 뭐야 이놈들은. 선두 사내가 쇠파이프를 휘둘렀지만 경호원 한 명이 팔목을 꺾어 바닥에 내리꽂았어요. 우두둑. 으악. 나머지 조직원들도 삼단봉 세례를 맞고 줄줄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채 10초도 걸리지 않았죠. 그때 맨 뒤쪽 세단의 뒷좌석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흰 머리카락에 두꺼운 캐시미어 코트를 걸친 노신사가 지팡이를 짚고 내렸습니다. 이 한겨울 밤에도 등이 꼿꼿한 그 노신사의 눈빛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죠. 유나의 포장마차 단골 손님이었던 장 회장이었습니다. 장 회장이 바닥에 무릎 꿇린 조직원들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누가 시켰나? 모릅니다.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한 것뿐이라고요. 장 회장이 지팡이 끝으로 사내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 누가 시켰어? 태경그룹. 이 여사님하고 한유라라는 여자가 돈을 주고 밀항시키라고. 사내가 벌벌 떨며 자백을 쏟아냈어요. 장 회장이 고개를 돌려 옆에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자백을 전부 녹화해. 이미 촬영 중입니다, 회장님. 장 회장이 다시 조직원을 내려다봤죠.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 여사한테 돌아가서 유나 모자를 바다에 수장시켰다고 보고해.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알아들었나? 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한마디라도 다르게 말하면 네 목이 바다에 가라앉는 거야. 명심해. 조직원들이 사시나무처럼 떨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장 회장이 조직원들을 돌려보낸 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유나에게 다가갔어요. 유나는 짓밟힌 손을 가슴에 끌어안고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엄마의 품에 파고들어 숨죽여 울고 있었죠. 장 회장이 코트를 벗어 유나의 어깨에 걸치며 말했습니다. 유나 사장, 괜찮나? 회장님. 왜 여기에? 얘기는 나중에 하세. 지금은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 장 회장이 경호원에게 손짓했어요.
이 두 사람을 내 외곽 저택으로 데려가. 의료진도 미리 불러놓고. 알겠습니다. 유나가 장 회장의 손을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장 회장이 유나의 손을 가만히 감싸쥐었죠. 3년 전 겨울이야. 내가 지병이 도져서 길에서 쓰러졌을 때 붕어빵 하나랑 목도리를 내 목에 감아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하나? 유나의 눈이 커졌어요. 그때 그 할아버지가 회장님이셨어요? 그래. 그날 그 붕어빵이 아니었으면 나는 그 길바닥에서 얼어 죽었어. 그 은혜를 아직 갚지 못했는데 이렇게 당하는 꼴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장 회장이 하늘이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꼬마야, 이제 무서운 사람들 다 갔어. 울지 마. 하늘이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장 회장을 올려다봤어요.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 구해준 거예요? 그래. 할아버지가 앞으로도 엄마랑 너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고마워요, 할아버지. 하늘이가 장 회장의 바지를 꼭 잡았습니다. 경호원들이 유나와 하늘이를 세단에 태우고 외곽 저택으로 이동했어요. 그로부터 몇 시간 뒤 이 여사의 침실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모님,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모자를 바다에 수장시켰고 흔적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여사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수고했어. 나머지 돈은 내일 넣어줄게. 전화를 끊은 이 여사가 한유라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끝났어. 이번엔 완벽하게. 한유라가 냉장고에서 샴페인을 꺼내며 웃었죠. 잘 됐네요, 어머님. 이제 마음 놓으셔도 되겠어요. 뻥. 샴페인 마개가 터지는 소리가 침실에 울렸어요. 두 사람은 잔을 부딪히며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같은 시각 한 발 늦게 달동네에 도착한 강지훈의 경호팀은 박살난 단칸방문과 바닥에 흩어진 아이 신발을 발견했어요.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유나 전 사모님과 하늘이가 정체불명의 세력에게 연행됐습니다. 강지훈이 서재에서 벌떡 일어났죠. 뭐라고? 늦었다는 거야? 현장에 우리 인원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다만 현장에 남아있던 차량 번호를 확보했습니다. 당장 추적해. 강지훈이 현관으로 뛰쳐나가려는 순간 비서실장이 전화 너머로 급히 말했어요. 회장님, 잠깐만요. 차량 번호 추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재계 원로이신 장 회장님 소유의 법인 차량입니다. 강지훈의 발이 멈췄습니다. 장 회장? 왜 그 사람이? 아직 정확한 이유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장 회장님 경호 인력이 현장을 먼저 정리한 정황이 있습니다. 폭력 조직을 제압한 흔적도 남아있고요. 강지훈이 천천히 벽에 등을 기대며 숨을 내쉬었죠. 그러면 유나 모자가 장 회장 쪽에 있다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장 회장님의 외곽 저택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지훈이 이마를 손으로 짚으며 중얼거렸어요. 보호하고 있는 거야. 장 회장이 유나를 지킨 거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 회장님 측에 접촉할까요? 강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나서면 어머니한테 다 들켜. 장 회장이 유나를 보호하고 있다면 지금은 그게 가장 안전한 거야. 강지훈이 주먹을 꽉 쥐며 이를 악물었어요. 어머니하고 유라를 완벽하게 끝장낸 다음에 데리러 간다. 그 전까지는 움직이지 마.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은 강지훈이 서재벽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떨리는 입술 사이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유나, 하늘아. 조금만 참아. 아빠가 반드시 갈 테니까. 서재 창밖으로 먼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길고 긴 겨울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장 회장의 외곽 저택에서 유나와 하늘이가 안정을 되찾은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저택 2층 객실에서 아침 햇살을 받으며 눈을 뜬 하늘이가 창밖을 내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밖에 눈 다 녹았어. 나무에서 새도 울어. 유나가 이불을 개며 웃었죠. 그래, 이제 봄이 오나 보다. 엄마, 여기 밥도 맛있고 이불도 따뜻하고 좋다. 우리 여기서 계속 살면 안 돼? 하늘아,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야. 좋은 분이 잠깐 쉬어가라고 빌려주신 거야. 그럼 우리 집은 언제 생겨? 유나가 아이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객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장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서며 말했어요. 유나 사장, 아침은 먹었나? 네, 회장님. 너무 신세를 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빨리 나갈 곳을 찾아야. 나가긴 어딜 가. 아직 밖이 안전하지도 않은데. 그리고 나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 장 회장이 소파에 앉으며 유나를 마주 봤습니다. 유나 사장, 제과제빵 자격증 가지고 있지? 유나의 눈이 커졌어요. 네, 결혼 전에 딴 건데. 그걸 어떻게 아세요? 내가 몰라서야 되겠나? 포장마차에서 파는 붕어빵 반죽 맛만 봐도 솜씨가 보통이 아니던데. 장 회장이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렸죠. 시내 중심가에 건물 하나가 있어. 1층을 베이커리로 리모델링해서 내 이름으로 넘기려고 해. 유나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됩니다, 회장님. 이미 목숨까지 구해주셨는데 이건 너무 과분해요. 받을 수 없어요. 과분하긴. 내가 그날 길바닥에서 얼어 죽었으면 이 건물이고 뭐고 다 소용없었어. 그래도 이건. 장 회장이 유나의 말을 끊으며 하늘이를 가리켰어요. 저 아이한테 물어봐. 엄마가 새벽마다 칼바람 맞으며 붕어빵 구워 파는 거랑 따뜻한 가게에서 빵 만드는 거랑 뭐가 좋겠냐고. 하늘이가 장 회장의 말을 듣고 유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엄마, 빵 가게 하자. 엄마 손 이제 안 갈라지게 빵 가게 하자. 유나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장 회장이 부드럽게 말을 이었죠. 내가 이러는 건 동정이 아니야. 투자야. 내 솜씨면 반드시 성공해. 그리고 이 아이한테 안전하고 풍족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지금 가장 급한 일 아니겠나? 유나가 한참을 말없이 하늘이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갈라진 손등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반드시 성공해서 은혜를 갚겠습니다. 갚을 필요 없어. 맛있는 빵이나 실컷 구워. 장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며 하늘이에게 눈을 찡긋했어요. 꼬마야, 엄마 빵 가게 하신대. 좋지? 네. 할아버지 최고. 하늘이가 두 팔을 번쩍 들며 환호했습니다. 그 뒤로 유나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고 낮에는 리모델링 현장을 오가며 인테리어를 직접 챙겼습니다. 하늘이는 장 회장이 마련해준 새 유치원에 입학해서 또래 친구들과 뛰어놀았죠. 베이커리 정식 오픈 날 장 회장의 인맥으로 정재계 인사들의 축하 화환이 줄을 이었어요. 유나가 직접 구운 첫 번째 빵을 장 회장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첫 빵이에요. 드셔보세요. 장 회장이 한 입 베어 물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이거면 된다. 반드시 잘 될 거야. 정말요? 내 입이 거짓말을 하겠나. 오늘부터 매일 아침 배달시켜. 장 회장의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며칠 뒤부터 유나의 베이커리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문 앞에 대기줄이 늘어섰고 매출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유라의 친구가 우연히 베이커리 사진을 찍어 올렸고 그 사진 속 유나의 얼굴을 발견한 한유라가 경악했습니다. 한유라가 휴대폰을 내동댕이 치며 이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유나가 살아있어요. 죽었다며요? 바다에 수장시켰다며요? 무슨 소리야? 시내 한복판에서 빵집을 하고 있다고요. 사진 보내드릴 테니까 직접 보세요. 이 여사가 사진을 확인하고는 소파 팔걸이를 움켜잡았죠. 이게 어떻게? 그놈들이 날 속인 거야. 속은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샴페인까지 터뜨리셨으면서. 닥쳐. 지금 그게 중요해? 당장 그 빵집을 엎어버려야지. 한유라가 이를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구청 위생과에 아는 사람 있으니까 영업 정지 먹이고 용역도 보낼게요. 빨리 해. 지훈이 귀에 들어가기 전에 끝내야 해. 한유라는 즉시 구청 위생과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고 동시에 용역 깡패 10명을 베이커리로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위생과 직원 2명이 베이커리에 들이닥쳤습니다. 영업 정지 민원이 접수되어서 현장 조사 나왔습니다. 유나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저희 위생 점검 전부 통과했는데요. 서류도 다 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넘기다가 얼굴이 굳었죠. 서류 뒤에 장 회장의 법률 대리인 명함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직원이 동료에게 귓속말을 하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확인 결과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민원을 넣으신 분의 직권 남용이 의심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조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생과 직원들이 돌아간 직후 용역 깡패 10명이 베이커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선두의 남자가 가게 문을 발로 차며 소리쳤어요. 야, 여기 장사 접어. 오늘부터 이 건물 비워. 유나가 하늘이를 뒤로 숨기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제 가게예요. 나가주세요. 2년이 말기를. 남자가 주먹을 쥐고 한 발짝 다가선 그때 뒤쪽에서 검은 세단 3대가 멈춰 섰어요. 장 회장의 경호원들이 우르르 내려 용역 깡패들을 에워쌌습니다. 경호원 대장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말했죠. 여기 장 회장님 건물인데 누가 보냈나? 용역 깡패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장 회장의 이름 석자를 듣자마자 선두 남자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닙니다. 잘못 왔습니다. 깡패들이 꽁무니를 빼며 사라졌죠. 유나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하늘이를 끌어안았어요. 괜찮아, 하늘아. 나쁜 사람들 다 갔어. 엄마, 아까 그 아저씨들 무서웠어. 이제 안 와. 걱정하지 마. 유라의 얕은 수가 막힌 바로 그날 강지우는 수집해둔 모든 증거를 검찰에 익명으로 투서했습니다. 유라의 미술품 탈세 장부, 이 여사의 차명, 계좌 내역, 그리고 7년 전 위조된 서류들까지. 다음 날 아침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떨어졌어요. 수사관 수십 명이 태경그룹 본사와 갤러리를 동시에 덮쳤습니다. 유라의 비밀 금고에서 현금 다발과 이중 장부가 쏟아져 나왔죠. 이 여사가 허겁지겁 강지훈의 사무실로 달려왔어요. 지훈아, 검찰이 들이닥쳤어. 법무팀을 당장 투입해야 해. 강지훈이 서류를 넘기며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법무팀은 그룹 방어에만 투입합니다. 개인 비리까지 막아줄 수는 없어요, 어머니. 지금 내 어머니가 잡혀갈 판인데 그게 할 소리야? 어머니가 하신 일이면 어머니가 책임지셔야죠. 제가 뭘 어떻게 해드립니까? 이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너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너 하나 키우려고 얼마나. 키워주신 건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 법은 법이에요. 강지훈이 처음으로
이 여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에 이 여사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죠. 같은 시각 한유라의 친정인 HJ그룹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저희 HJ그룹은 한유라 개인의 행위와 무관하며 태경그룹과의 모든 합작 프로젝트를 즉시 중단합니다. 한유라가 친정에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빠, 전화 좀 받아. 아빠. 한유라가 바닥에 휴대폰을 내던지며 울부짖었어요. 그날 밤 강지우는 베이커리 건너편 어두운 골목에 차를 세워놓고 가게 안을 바라봤습니다. 마감 준비를 하는 유나가 하늘이의 앞치마를 풀어주며 웃고 있었어요. 하늘이가 남은 빵을 봉투에 담으며 제잘거리는 소리가 유리창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왔죠. 강지훈이 핸들을 쥔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다 끝나면 그때 가서 무릎 꿇을게. 가게 불이 하나둘 꺼지고 유나가 하늘이의 손을 잡고 골목을 돌아 사라졌어요. 강지훈은 그 뒷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차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지나간 후 몇 달이 흘렀어요. 유나의 베이커리는 백화점 팝업 스토어 제안을 연이어 성공시키며 전국적인 이름을 알렸습니다. 개업 1주년이 되던 날 베이커리 앞에는 축하 화환이 길을 메웠죠. 장 회장이 꽃다발을 들고 가게에 들어서며 말했어요. 유나 사장, 축하하네. 1년 만에 여기까지 올 줄은 나도 몰랐어. 유나가 앞치마를 매만지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다 회장님 덕분이에요. 처음에 회장님이 밀어주시지 않았으면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내가 뭘 했다고. 밀가루 반죽한 건 내 손이지. 내 손이 아니잖아. 장 회장이 직원이 내온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덧붙였죠. 그리고 오늘 할 얘기가 있어. 연 매출이 수십억을 찍었으니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됐어. 유나의 눈이 커졌어요. 프랜차이즈요? 아직 저한테는 너무 큰 이야기 아닌가요? 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야. 자신감을 가져. 유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어요. 뭔데? 첫 수익금으로 회장님 초기 투자금부터 갚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살던 달동네 보육원에 매달 빵을 보내려고요. 장 회장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유나를 바라봤어요. 투자금은 받겠네. 하지만 보육원 기부는 네가 더 커진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 아니에요, 회장님. 저도 보육원에서 자랐으니까요. 배고픈 게 어떤 건지 아는 사람이 먼저 나눠야죠. 장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해.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장사가 되는 거야. 그 주부터 유나는 달동네와 보육원에 매주 빵 상자를 실어 보냈어요. 며칠 뒤 하늘이의 유치원 재롱잔치가 열렸습니다. 무대 중앙에 선 하늘이가 종이를 펼치고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어요. 우리 엄마에게. 엄마, 추운 겨울에 붕어빵 구워줘서 고마워요. 엄마 손이 많이 갈라져서 내가 호호 불어줄게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사랑해요. 하늘이가. 관객석에서 학부모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유나도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고 있었죠. 그런데 관객석 맨 뒷줄,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가 홀로 앉아 있었어요. 강지훈이었습니다. 하늘이의 맑은 목소리가 귀에 꽂힐 때마다 강지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죠. 모자챙 아래로 뜨거운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강지훈이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달싹였어요. 미안하다, 하늘아. 아빠가 너무 늦었다. 재롱잔치가 끝나고 하늘이가 무대에서 내려와 유나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나 잘했어? 잘했어, 하늘아.
세상에서 제일 잘했어. 우리 하늘이 최고야. 엄마 울었지? 나 다 봤어. 안 울었어. 눈에 뭐가 들어갔을 뿐이야. 거짓말. 엄마 코가 빨개. 유나가 하늘이를 꼭 안으며 웃었어요. 강지우는 뒷줄에서 조용히 일어나 아무도 모르게 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강지훈의 발걸음이 무거웠죠. 그 무렵 검찰 조사를 받던 한유라는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재벌가 부인들의 사교 모임에 나타났어요. 한유라가 명품 드레스를 차려입고 연회장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저 왔어요.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테이블에 앉아있던 부인들이 한유라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유라가 빈자리에 앉으며 말했죠. 뭐야, 분위기가 왜 이래? 내가 귀신이라도 된 거야? 옆자리 부인이 물잔을 들며 시선을 피했어요. 유라 씨, 요즘 상황이 좀 그렇잖아. 우리도 입장이 있으니까. 상황? 무슨 상황? 검찰 조사 좀 받는 게 뭐가 어때서? 맞은편 부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좀이 아니잖아, 유라 씨. 뉴스에 매일 나오는데. 뉴스가 다 사실인 줄 알아? 내가 억울하다고. 한유라가 목소리를 높이자 부인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미안, 유라 씨. 나 먼저 갈게. 나도 약속이 있어서. 다음에 연락할게. 연회장이 순식간에 텅 비었습니다. 한유라 혼자 넓은 테이블 앞에 남겨졌죠. 한유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테이블 위에 와인잔을 집어 벽에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인연들이 감히. 내가 누군데. 내가 HJ그룹 딸이라고. 한유라가 꽃병을 집어 바닥에 내리치고 접시를 하나하나 벽에 던지며 난동을 부렸어요. 호텔 직원들이 달려왔지만 한유라의 광기를 막지 못했죠. 누군가가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올렸고 영상은 몇 시간 만에 수백만 조회수를 찍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HJ그룹 주가가 폭락했어요. 한유라의 친정아버지인 HJ그룹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유라는 저희 가문의 일원이지만 개인의 일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HJ그룹은 한유라와 완전히 선을 긋겠습니다. 한유라가 친정에 전화를 걸었죠. 아빠, 이게 뭐야? 선을 긋겠다니 나 친딸이잖아. 유라야, 네가 이 꼴을 만들어 놓고 내가 뭘 어쩌겠니? 당분간 연락하지 마라. 뚜뚜뚜. 한유라가 바닥에 주저앉아 휴대폰을 움켜쥐고 울부짖었어요. 궁지에 몰린 이 여사도 다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경그룹 이사회에서 해임 안건이 올라오자 이 여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유라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저는 며느리 한유라에게 속은 피해자입니다. 비자금 조성은 전부 한유라 단독으로 벌인 일이며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던 한유라가 리모컨을 집어던지며 소리쳤죠. 이 거짓말쟁이 할망구. 다 같이 한 거면서 나한테 뒤집어 씌워? 한유라도 즉각 언론에 반격을 가했어요. 이 여사가 직접 폭력 조직을 사주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한유라가 이 여사의 통화 녹취 일부를 공개하자 이 여사가 다시 유라의 사생활을 폭로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언론에서 서로의 치부를 까발리며 끝없는 진흙탕 싸움을 벌였죠. 대중은 두 사람을 조롱했고 온갖 패러디와 밈이 쏟아졌어요. 강지우는 그 폭로전을 뒤에서 교묘하게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사 쪽에는 유라의 약점을, 유라 쪽에는 이 여사의 약점을 번갈아 흘리며 두 사람이 서로를 물어뜯게 만들었죠. 그 사이 강지우는 이사회를 소집했어요. 오늘 안건은 오너 일가의 비리 문제입니다.
이 여사의 모든 그룹 직책을 해임하고 잔존 세력을 전원 교체하겠습니다. 이사진이 만장일치로 손을 들었습니다. 강지훈이 회의실을 나서며 비서실장에게 말했어요. 투명 경영 선언문 준비해. 내일 아침 기자회견이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다음 날 강지훈의 투명 경영 선언과 대규모 쇄신안 발표로 태경그룹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장 회장이 윤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윤아 사장, 프랜차이즈 계약서 준비 다 됐네. 전국 확장, 본격적으로 시작할 준비 됐나? 윤아가 하늘이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이제 준비됐어요. 하늘이 미래를 위해서라도 더 크게 키워보겠습니다. 좋아. 내일 계약서 들고 갈 테니 기다려. 전화를 끄는 윤아가 하늘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하늘아, 엄마가 더 열심히 해서 하늘이한테 좋은 거 많이 해줄게. 엄마, 나는 엄마랑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아. 다른 거 안 해줘도 돼. 윤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베이커리 유리창 너머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7년이라는 긴 겨울을 버텨낸 윤아의 얼굴 위로 따뜻한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을 며칠 앞둔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강지훈은 이 여사와 한유라를 완벽하게 구속시키기 위한 검찰의 비밀 소환 조사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태경그룹 비상 이사회까지 겹치면서 강지훈은 외부와 모든 통신을 차단한 채 3일간의 합숙 일정에 들어갔죠. 비서실장이 출발 직전 물었어요. 회장님, 3일간 연락이 완전히 끊기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아. 윤아 쪽 경호는 유지하고 긴급 상황이면 검찰청 보안실을 통해 연락해. 알겠습니다. 강지훈이 외부와 단절된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하늘이의 유치원에서 체육활동이 한창이었어요. 달리기를 하던 하늘이가 갑자기 코에서 피를 쏟으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선생님, 하늘이가 쓰러졌어요. 아이들의 비명소리에 교사가 달려왔죠. 하늘이의 코와 입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어요. 얼굴이 하얗게 변한 하늘이가 온몸을 떨며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윤아에게 긴급 연락이 갔어요. 윤아가 베이커리 앞치마를 벗어던지며 직원에게 소리쳤습니다. 가게 좀 맡아줘. 하늘이가 쓰러졌대.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윤아는 들것 위에 실려가는 하늘이의 손을 붙잡았죠. 하늘아, 엄마 왔어. 눈 떠봐. 하늘아. 하늘이가 힘없이 눈을 떴어요. 엄마 머리가 아파 무서워. 괜찮아,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금방 낫게 해줄 거야.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 하늘이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윤아의 손을 잡은 아이의 작은 손가락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검사가 끝난 뒤 담당 교수가 윤아를 면담실로 불렀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하늘이 왜 그런 거예요? 교수가 잠시 입술을 다물었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이가 특정 가문에서만 나타나는 급성 혈액 질환에 걸렸습니다. 병의 진행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릅니다. 가문에서만 나타나는 병이요? 그게 무슨... 아버지 쪽 직계 남성에게서만 간헐적으로 발현되는 유전 질환입니다. 한 달 이내에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윤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의자 팔걸이를 움켜잡은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 달이요? 한 달 안에 못하면 우리 하늘이가... 보호자분과 가까운 가족분들의 적합성 검사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기증자 네트워크도 동시에 확인하겠습니다. 윤아가 면담실을 나와 복도 벽에 등을 기대며 주저앉았죠.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지만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장 회장에게 연락을 받고 달려온 장 회장이 복도에서 윤아를 발견했어요. 윤아 사장, 내가 왔어. 무슨 일이야? 회장님, 하늘이가 죽을 수도 있대요. 뭐라고? 자세히 얘기해봐. 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교수의 말을 전했습니다. 장 회장이 지팡이를 세게 짚으며 말했죠. 당장 나도 검사받겠네. 그리고 내 쪽 인맥 전부 동원해서 기증자를 찾아보지.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어요. 윤아도 장 회장도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기증자 네트워크를 뒤져도 하늘이와 일치하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죠. 무균실에 격리된 하늘이가 산소호흡기를 단 채 윤아를 올려다봤어요. 엄마, 나 언제 나가? 여기 답답해. 조금만 참아, 하늘아. 금방 나갈 수 있어. 엄마, 울지 마. 내가 아프면 엄마가 더 아프잖아. 윤아가 유리창에 손을 대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안 울어. 엄마 안 울어. 하늘이가 빨리 나으면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응. 약속이야. 무균실 문이 닫히자 윤아가 복도에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같은 시각 이 여사의 배신과 친정의 외면으로 도끼가 극에 달한 한유라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유라가 브로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윤아 빵집에서 일하는 주방 직원 중에 돈에 약한 놈 찾아. 얼마든 줄 테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면. 입 다물고 찾기만 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며칠 뒤 한유라는 매수된 주방 직원에게 직접 지시를 내렸죠. 내일 새벽 반죽 작업할 때 이걸 넣어. 들키면 너도 끝이야. 알겠지? 이게 뭔데요? 알 필요 없어. 넣기만 하면 통장에 5억이 찍혀. 안 넣으면 내 가족 사진이 인터넷에 깔릴 거야. 직원의 손이 떨렸지만 결국 한유라가 건넨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베이커리에서 빵을 사 먹은 수십 명의 고객이 집단으로 쓰러졌어요. 구급차 사이렌이 거리를 가득 채웠고 응급실이 환자들로 넘쳐났습니다. 뉴스 속보가 전국에 타전됐죠. 유명 베이커리에서 집단 식중독 발생. 수십 명이 응급 이송되었습니다. 한유라가 고용한 악플러 부대가 인터넷을 도배했어요. 가짜 피해자들이 베이커리 앞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사람 잡는 빵집, 당장 문 닫아라. 책임져. 내 아이가 병원에 실려갔다고. 윤아가 가게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외쳤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제발. 하지만 군중의 고함 소리에 윤아의 목소리는 묻혀버렸습니다. 식약처의 긴급 압수수색으로 영업 허가가 정지됐어요. 프랜차이즈 계약도 파기됐고 막대한 위약금 청구서가 날아왔죠. 윤아가 텅 빈 가게 안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때 대포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서윤아 씨? 아들이 죽어가는 꼴 좀 어때? 재미있지? 윤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누구세요? 가게도 날아가고 아들도 죽어가고. 이 맛이야. 7년 전에 순순히 사라졌으면 이런 꼴은 안 당했을 텐데. 한유라의 웃음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당신이 이 짓을 한 거예요? 증거 있어? 없지? 그냥 조용히 꺼져. 이번엔 진짜로. 뚝. 전화가 끊겼어요. 윤아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텅 빈 가게 바닥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어요. 하늘이의 산소호흡기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하늘아,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하니? 윤아가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고 연락처를 스크롤했어요. 7년간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 위에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강지훈. 유나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떨렸어요. 이를 악물고 눈을 감았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마침 그 시각 검찰 조사를 마치고 휴대폰을 돌려받은 강지훈이 전원을 켰어요. 밀려드는 알림 사이로 낯선 번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떨리는 숨소리가 들렸어요. 지훈 씨. 강지훈의 손이 굳었습니다. 7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였죠. 유나야? 지훈 씨, 부탁이 있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늘이가 지훈 씨 아들이에요. 7년 전에 말 못했어요. 미안해요. 그런데 지금 하늘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강지훈의 숨이 멎었습니다. 유전병이래요. 아버지 쪽 유전이래요. 한 달 안에 이식을 못하면 제발 하늘이 좀 살려주세요. 유나의 울음소리가 수화기를 가득 채웠어요. 강지훈이 벽에 등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죠. 어느 병원이야? 서울대 병원 무균실이에요. 지금 간다. 끊지 마. 강지훈이 검찰청 로비를 뛰쳐나갔습니다. 강지훈은 검찰청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수행비서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차를 대겠습니다. 잠깐만요. 됐어. 비켜. 강지훈은 비서의 만류를 뿌리치고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자마자 엑셀을 밟았죠. 병원까지 40분 거리를 강지훈은 20분 만에 주파했어요. 5층 무균실 복도를 돌아서는 순간 유리창 앞에 서 있는 유나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를 단 하늘이가 누워 있었어요. 작은 팔에 수액줄이 꽂혀 있었고 창백한 얼굴에서 생기가 모두 빠져나간 모습이었죠. 강지훈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복도 바닥에 두 손을 짚고 무너져 내렸어요. 짐승 같은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가 있다는 놀라움이 아니었어요. 몇 달 동안 베이커리 건너편에서 몰래 지켜보기만 하며 시간을 끌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심장을 찔렀죠. 유나가 뒤돌아봤습니다. 지훈 씨,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일어나요. 유나가 강지훈의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저 아이가 내 아들이야? 네. 미안해요. 7년 전에 임신 사실을 말 못했어요. 말하면 아이까지 빼앗길 것 같아서. 미안하다는 말하지 마. 미안한 건 나야. 내가 널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강지훈이 유리창에 손바닥을 대며 말했죠. 하늘아, 아빠가 왔어. 늦어서 미안하다. 무균실 안에서 하늘이가 힘겹게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하늘아, 저분이 하늘이 아빠야. 아빠? 내 아빠? 응. 하늘이 아빠가 드디어 왔어. 하늘이가 산소호흡기 너머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나 아파. 빨리 나으면 아빠랑 놀 수 있어? 그래. 빨리 나아서 아빠랑 많이 놀자. 약속할게. 강지훈은 즉시 담당 교수에게 유전자 검사와 조혈모세포 적합성 검사를 요청했어요. 검사를 마치고 복도로 나온 강지훈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긴급이야. 유나 베이커리 식중독 사건, 유라가 배후야. 주방 직원을 매수해서 균을 넣었어. 그 직원 찾아내서 계좌 내역이랑 유라와 주고받은 대화 기록 전부 확보해. 식중독 테러를 사주한 겁니까? 그래. 증거만 잡으면 살인 미수로 엮을 수 있어. 빠르게 움직여.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내일 오전에 이 여사하고 유라한테 연락해. 병원 VIP 응접실로 오라고. 안 오면 비리 장부를 전부 언론에 뿌린다고 전해. 두 분이 순순히 오겠습니까?
올 거야. 자기 목줄이 내 손에 있다는 건 둘 다 알고 있으니까. 전화를 끄는 강지훈이 복도 의자에 앉았어요. 유나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 가게 일은 괜찮아요. 하늘이만 살릴 수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게도 살리고 하늘이도 살린다. 둘 다 내가 책임질게. 지훈 씨, 7년 동안 혼자 감당하게 한 거 평생 갚을게. 이번엔 내가 지킬 차례야. 유나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강지훈 씨의 조혈모세포가 하늘이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 정도 일치율이면 이식 성공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유나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죠. 정말이에요? 정말 맞는 거예요? 네. 바로 수술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언제든 하십시오. 준비됐습니다. 그날 오전 이 여사와 한유라가 병원 VIP 응접실에 나타났습니다. 이 여사가 문을 열며 인상을 구겼어요. 지훈아, 병원에서 무슨 일이야? 왜 여기로 오라고 한 거니? 한유라가 뒤따라 들어오며 말했죠. 갑자기 불러내더니 무슨 쇼를 하려는 거야? 강지훈이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내던졌습니다. 탁! 7년 전 유나를 내쫓을 때 동원한 심부름센터 계좌네요. 위조된 출입국 기록 원본, 보육원 철거 협박 녹취록, 폭력 조직 사주 증거, 전부 다 있어. 이 여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강지훈이 두 번째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유나 베이커리에 균을 넣으라고 주방 직원을 매수한 계좌네요. 유라, 내 대포폰에서 나온 대화 기록이야. 한유라의 다리가 풀렸죠. 이건 어떻게 구했는지가 중요해? 여기 있다는 게 중요하지. 둘 다 끝이야. 이 여사가 테이블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지훈아, 내가 내 어머니야. 어머니한테 이럴 수 있어? 어머니가 내 아내를 내쫓고 내 아이를 죽이려 했어요. 어머니가 먼저 어머니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한유라가 강지훈의 바지를 붙잡으며 매달렸어요. 지훈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다 내려놓을게. 늦었어. 그 순간 응접실 연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수사관 4명이 들어왔어요. 한유라 씨, 살인 미수 및 영업 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싫어. 안 가. 나 안 간다고. 한유라가 발버둥을 쳤지만 수사관들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 여사에게도 수사관이 다가왔죠. 이 여사님, 횡령 및 폭력 교사 혐의로 소환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파면됩니다. 이 여사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어요. 지훈아, 엄마를 이렇게 버리는 거야. 이 불효자야. 불효라고요? 어머니가 내 가족한테 한 짓이 효도였습니까? 강지훈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응접실을 나왔습니다. 수술 준비실에서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강지훈이 무균실 유리창 앞에 섰어요. 하늘이가 안쪽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어디가? 아빠가 하늘이 아프게 하는 나쁜 벌레 잡으러 가. 금방 올게. 아빠 힘내. 나도 힘낼게. 그래. 우리 하늘이 힘내. 아빠가 금방 온다. 이틀에 걸친 이식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수술실 밖 복도에서 유나와 장 회장이 나란히 앉아 기다렸어요. 회장님, 하늘이가 괜찮겠죠? 괜찮을 거야. 아빠 피를 받았으니까 틀림없어.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님 아니었으면 저희 모자가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고마운 건 나도 마찬가지야. 그 겨울에 네가 붕어빵 안 건넸으면 나는 진작에 갔어. 수술실 불이 꺼진 건 이틀째 새벽이었죠.
담당 교수가 마스크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수술 성공입니다. 이식이 잘 됐고 경과가 좋습니다. 유나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며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균실에서 회복 중인 하늘이의 뺨에 붉은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병상에서 깨어난 강지훈이 휠체어를 타고 유나 앞으로 왔어요. 휠체어에서 내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나, 7년간 혼자 감당하게 해서 미안해. 하늘이를 지키지 못하고 복수에만 매달린 내가 제일 나쁜 놈이야. 일어나요, 지훈 씨. 하늘이 살려준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강지훈의 증거 제출로 경찰이 식중독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유나의 베이커리가 무혐의라는 브리핑이 전국에 생중계됐고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한 달 뒤 하늘이가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병원 로비에서 강지훈이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유나의 손을 잡고 걸어 나오다 강지훈을 발견했죠. 아빠. 하늘이가 강지훈에게 달려갔어요. 강지훈이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아빠, 나 다 나았어. 이제 아빠랑 놀 수 있지? 그래, 하늘아. 이제 매일 같이 놀자. 아빠가 어디도 안 가. 강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번져 있었어요. 7년의 세월을 돌아 강지훈이 진정한 아버지로서 첫걸음을 내디딘 순간이었습니다. 퇴원 후 3달의 시간이 흘렀어요.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한유라가 끌려 나왔습니다. 한때 명품으로 치장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수의 차림에 수갑을 찬 한유라의 얼굴은 헬쑥하게 말라 있었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한유라에게 살인 미수, 사기, 횡령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한유라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15년이요? 말도 안 돼. 저는 억울합니다. 다 시어머니가 시킨 거라고요. 피고인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안 앉아요. 이건 부당해요. 이에 있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한유라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한유라가 발버둥을 치며 비명을 질렀지만 그대로 끌려나갔어요. 방청석 맨 뒷줄에서 강지훈이 조용히 일어나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비서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죠. 회장님, 이 여사님 건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재산과 지분이 몰수됐고 실형은 면했지만 사실상 알거지가 됐습니다. 강지훈이 발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물었어요. 어머니 거처는? 과거 유나 전 사모님이 숨어 살던 달동네 단칸방으로 들어가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강지훈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래, 거기가 어떤 곳인지 이제 아시겠지. 그날 밤 이 여사는 달동네 단칸방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난방이 되지 않는 방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벽 한쪽에는 곰팡이가 시커멓게 피어 있었고 창문 틈으로 칼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이 여사가 소주병을 들어 입에 대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어쩌다 이 꼴이 됐어. 태경그룹 안방마님이 이런 데서. 소주가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속은 더 차갑게 식어갔죠. 유나 그년이 그년만 없었으면. 이 여사가 소주병을 벽에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깨진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이 여사가 무릎을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아무도 듣는 사람 없는 단칸방에서 이 여사의 울음소리만 새어나왔어요. 한편 강지훈은 태경그룹의 소유와 경영을 완전히 분리하는 전문 경영인 체제를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강지훈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오늘부로 태경그룹 경영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앞으로는 전문 경영인이 그룹을 이끌 것이며
저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자 하나가 손을 들었죠. 회장님, 갑작스러운 결정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되찾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유나의 베이커리도 새로운 출발을 맞이했어요. 식중독 사건의 누명이 벗겨진 뒤 오히려 응원하는 고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수익금의 절반을 희귀병 어린이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유나의 선언에 언론과 대중의 찬사가 쏟아졌죠. 장 회장이 베이커리를 찾아와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유나 사장, 사회적 기업 등록 서류 다 됐어. 이제 내 이름 석자가 간판이야.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전부 회장님 덕분이에요. 또 그 소리야. 내가 한 건 건물 하나 빌려준 거밖에 없어. 나머지는 전부 네가 한 거야. 에이, 그래도. 그리고 하나 부탁이 있어. 뭔데요, 회장님? 장 회장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눈을 찡긋했습니다. 결혼식 줄에 좀 세워줘.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래. 유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회장님, 아직 결혼 얘기는. 아직이라니. 지훈이가 매일 가게 앞에서 서성거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빨리 해. 나도 늙기 전에 줄에 한번 서보자고. 유나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느 눈부시게 맑은 봄날이었어요. 유나와 강지훈이 첫 만남의 추억이 깃든 작고 고풍스러운 성당에 모였습니다. 하객은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 몇 명뿐이었죠.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두 번째 결혼식이었어요. 장 회장이 줄에석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7년이라는 긴 겨울을 따로따로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 지붕 아래 서게 됐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아름다운 봄은 없을 겁니다. 성당 문이 열리고 맞춤 턱시도를 입은 하늘이가 반지를 들고 걸어 들어왔어요. 하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죠. 하늘이가 강지훈 앞에 서서 반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성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하늘이가 강지훈을 똑바로 올려다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아프지 않아. 아빠가 나 살려줬잖아. 고마워, 아빠. 강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입술을 깨물어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강지훈이 하늘이를 번쩍 안아 올렸죠. 아빠가 더 고마워. 하늘이가 있어서 아빠가 다시 살 수 있었어. 하늘이가 강지훈의 목을 꼭 껴안았어요. 강지훈이 아이를 안은 채 유나에게 다가갔습니다. 면사포를 걷고 유나의 얼굴을 바라봤죠. 유나,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게. 나도. 이번엔 도망 안 갈게. 두 사람이 부드럽게 입을 맞추자 성당 안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1년의 평화로운 시간이 흐른 뒤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세 가족은 편안한 패딩 차림으로 집을 나섰어요. 강지훈이 트렁크에서 붕어빵 틀을 꺼내며 말했죠. 자, 오늘은 여기서 한다. 유나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곳은 과거 유나가 붕어빵을 팔던 바로 그 변두리 교차로였습니다. 여기서 정말? 응. 시작한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세 사람은 장 회장이 후원하는 자선단체 조끼를 입고 포장마차를 세웠어요. 유나가 반죽을 붕어빵 틀에 떠넣자 구수한 냄새가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자, 따뜻한 붕어빵 드세요. 무료예요. 하늘이가 종이봉투를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건넸어요. 아저씨, 붕어빵 드세요. 우리 엄마가 만든 거예요. 강지훈이 밀가루 반죽을 나르다가 유나의 볼에 묻은 밀가루를 손가락으로 닦아줬죠. 얼굴에 뭐 묻었어? 어디? 아, 진짜? 여기. 가만히 있어봐. 강지훈이 유나의 볼을 닦아주며 웃었어요. 예전에도 이랬지.
반죽하다가 항상 얼굴에 묻히고 그때는 네가 안 닦아줬잖아. 그러니까 지금 닦아주는 거야. 7년치 밀린 거. 유나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노숙자 한 명이 다가와 머뭇거리자 하늘이가 먼저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붕어빵 드세요. 따뜻해요. 이걸 그냥 줘? 네, 그냥 드리는 거예요. 많이 드세요. 노숙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꼬마야. 길 건너편 검은 세단 안에서 장 회장이 창문을 내리고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유나가 붕어빵을 굽고 강지훈이 반죽을 나르고 하늘이가 사람들에게 봉투를 건네는 모습.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차가운 겨울 공기를 뚫고 길 건너까지 들려왔죠. 장 회장이 지그시 미소를 지으며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가자. 어디로 모실까요, 회장님? 집으로. 오늘은 일찍 들어가야겠어. 기분이 좋으니까. 세단이 조용히 출발했어요. 포장마차 위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7년 전 이 자리에서도 같은 연기가 피어올랐었죠. 그때는 절망의 연기였지만 지금은 따뜻한 나눔의 연기였어요. 강지훈이 유나와 하늘이를 양팔로 끌어안았습니다. 유나, 하늘아. 사랑해. 아빠도 사랑해. 나도. 세 가족의 웃음소리가 겨울 하늘 위로 높이 퍼져나갔어요. 춥고 시렸던 겨울의 상처를 진실한 사랑과 용서로 이겨낸 세 가족이 서로를 굳게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붕어빵 틀 위에서 노릇노릇 익어가는 붕어빵처럼 이들의 내일도 따뜻하게 익어가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윤아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돈도 배경도 기댈 곳도 없었어요. 하지만 단 하나 아이를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매서운 겨울을 버텨냈죠. 그리고 그 추운 겨울밤 길에서 쓰러진 낯선 노인에게 건넨 붕어빵 한 개와 목도리 하나가 돌고 돌아 자신의 목숨을 살리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지만 따뜻한 마음만큼은 반드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베푼 작은 선의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다시 찾아올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강지훈 역시 깨달았을 겁니다. 재벌 회장이라는 자리보다 가족 곁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아버지, 한 사람의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를요. 결국 사람을 살리는 건 돈도 권력도 아닌 진심이 담긴 따뜻한 한마디와 따뜻한 손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장면을 남겨주시면 그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께 복이 되어 돌아갈 겁니다. 다음 이야기도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